오늘 화요일의 공식 코너죠. 네. 김종대 의원님의 독립투사의 특종 대곡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또 특종까지. 특종 대곡. 예. 아니 이번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한여름 밤의 꿈이다. 방송장악은 한여름 밤의 꿈이다. 어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박문진 이사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그냥 때려 그냥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무효다. 이러면서 이제 폭염이 끝나가는 이때 이 사람들의 한여름 밤의 꿈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진숙 탄핵이 인용될 근거도 하나가 마련이 된 거예요.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참으로 어제 그나마 가처분 소송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매우 역사적이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본안 소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불법적인 방송 장악에 대해서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주겠다고 하는 이 전체주의 지도자들의 이 어떤 망상이 일단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런 윤석열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힘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다. 네. 특히 어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네.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게 핵심이거든요. 보면은 네. 그 내용을 보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2인 체제의 부당성 같은 것들을 일부분 인정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어요. 초반에 이동관 체제에서도 그 탄핵 절차에 밟으려고 하니까 그만둬버리고 그 다음에 김홍일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래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던 분을 휴가 내고 방통위 후보자 그 인사검증 시스템 인사검증하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동하듯이 순간 이동하듯이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을 맡게 되고 이분들이 전혀 방송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떤 전문성이랄까 방송 이력이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센 이진숙 후보자가 왔고 또 이분도 결국은 네. 탄핵을 당하게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서 동시에 김태규 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1인 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실상 독임제 기구처럼 계속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제가 네. 독임제처럼 그렇죠. 합의제가 독임제처럼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야권이 지난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대통령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언제냐면 이동관 체제에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되고 법제처에서 다 문제 없다고 한 건데 결국 그 문제 삼아서 뭔가 여러 가지 이론에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7개월 7일간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고 사실상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강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게 꼬이기 시작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는 정상화해라. 5인 그 합의제 기구로 거듭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트릭을 쓰겠다고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정부 사이드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법원이 더 먼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통위라는 게 합의제 기관이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고 5명의 임명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야권 몫으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제도적인 그런 설계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명, 대통령 목 2명만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파행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5명으로 운영되는 체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거기서 막 전횡을 일삼고 막 그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꿔버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통렬한 반성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노조하고 시민단체가 다 합의해서 만든 방송법 개정안이 당시에 민주당이 민기적 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은 다시 그걸 제출하겠다. 이 방통위 1, 2인의 독직을 우리가 눈뜨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 걸 알고 이 방송 체계를 근원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리도 이제 NHK나 어떤 BBC 같은 방송 만들자. 언제까지 정권에 이렇게 휘둘려야 되냐. 이랬는데 항상 여야가 공수만 바뀌면은 입장이 바뀌어오다가 오늘에 이르러서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는 이건 뭐 법기술자들의 그 폐악질에 완전히 이제 공영방송이 거덜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MBC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권태선 이사가 한번 그 해임당한 걸 무효화하는 걸 법원에 그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눌러왔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1차 방송 장악을 막았고 네. 두 번째로 지금은 박문진 이사를 임기 다 됐으니 니들 나가 하고 이사를 투입해서 사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송 장악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저기 2명이 앉아서 뚜닥거렸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게 가로막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MBC를 응징을 별렀는데 번번이 실패한 데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되노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본안 소송까지 가고 그러면 MBC는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예, 적어도 올해 안에는 방송 장악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 4, 5개월은 좋게 걸릴 것을 보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연내까지는 아마도 MBC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MBC 출연하고 있잖아요. MBC 어제 갔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까지는 편의점에 망명 정보를 좀 세워가지고 와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는데 어제 갔더니 대체로 표정들이 밝고 그리고 아마도 추석 특집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말까지도 뭔가 특집 방송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얼마나 정의롭게 정치를 할까라고 기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지금 3년 차고 2년간 진행된 국정 운영의 기조나 내용을 보면 아니 그 언론 탄압을 걱정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우려해야 되고 물론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무슨 자유인지 자기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냐라는 막 비판이 쏟아져 나올 정도인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곁가지로 가자면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은 그 망언을 다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인 김영석 씨의 그 태도를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 역할이 부합한 사람들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언론도 막 이렇게 엉망을 만들고 또 국가기관들도 막 그렇게 망치려고 한다면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이 이제 날도 선선해 오늘 보니까 대충 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거리로 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미칠 향후에 이제 파장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2인 체제에서 그 박문진 이사만 선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KBS 경영진 교체를 할 때도 관련된 결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YTN 민영화 때도 비슷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위법성이 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정이 된다. 그럼 앞서 나왔던 다른 결정도 중대한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왜 KBS나 YTN이 좀 더 버티지 않았냐 이런 탄식이 뒤늦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너무 쉽게 내줬다. KBS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싸우지 그랬냐. MBC 경우를 봐라.
이제 이런 뒤늦은 한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논쟁이 발화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건 법리라는 거는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MBC가 만일에 보면 소송에서 이런 방통위가 위법한 결정 내린 거라고 이겨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다른 2인 체제에서 지속되겠죠. 결정된 것도 네. 이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역시 그 싸움은 다 때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이제 경과됐다는 거는 상당히 큰 어떤 뭐랄까 조금 안일함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저도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직 KBS 기자들 뭐 홍사훈 선배나 뭐 최경영 기자나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며 KBS 구성원들이 잘 못 싸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귀동량을 해보면 KBS 내부가 안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최근에 KBS 뭐 8.15 때 느닷없이 나비 부인을 틀고 막 이래서 김원호가 웬 말이야, 김희가요가 웬 말이야, 그것도 광복절 땡치니까 공영방송 KBS가 이게 웬 말이야 해서 몇만 개의 항의 댓글이 달리면서 결국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심위에서 이제 중징계의 그 검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PD들이나 젊은 제작진들은 그거 안 된다. 특히 이승만과 관련된 기획물을 튼다고 했을 때 현업 PD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내부에서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팀장 이상급 팀장도 아니죠. 더 높은 국장급에서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만들어 내버린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MBC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랜 세월 좀 싸우면서 이게 바깥하고 연대해서 예컨대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게 조금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KBS 구성원들은 그것보다는 좀 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싸우는 좀 이런 패턴에 좀 차이가 있다. 내부 투쟁이 더 주력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KBS 구성원들이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좀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KBS 구성원들도 너무 화나고 매일 피켓팅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바깥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면은 있다. 그럼 알려지게 싸워야지 왜 조용히 싸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각사마다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KBS는 KBS 스타일대로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고 MBC는 MBC 스타일대로 싸우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장의 경우에 MBC는 박문진 이사들이 결정을 하지만 KBS 사장 선출은 대통령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박민의 KBS 같은 경우에는 MBC와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다. 다만 YTN의 경우에는 유진이라는 회사가 느닷없이 YTN을 이제 인수하겠다고. 인수해서 네. 지금 이게 절차를 밟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YTN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내부 구성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KBS나 MBC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이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YTN 안에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려는 세력들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뭐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은 센 압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기자들이 폭발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그 방송 민영화나 이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이건 좀 제가 막 왜 편들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렇다. 저간의 사정을 좀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통위원장들이 보면은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이제 가결하려고 하면은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피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버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재로 사건이 가 있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오히려 이게 독이 돼가지고 폐가 꼬였다. 지금 폐가 꼬여가지고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없는 거죠. 지금 대행이라고 남아있지만 1인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상황 아닙니까? 예. 개정 휴업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다 야당이 이제 방통위 추천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빨리빨리 추천해서 네. 가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것도 헷갈려해요. 그렇죠. 받아야 돼, 네. 말아야 네. 돼. 이러지도 그러니까요. 저러지도 네. 못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과 간사인 김현 의원을 엄청 칭찬합니다.
민주당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이 방송장악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했는데 설왕설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언론노조가 생각하는 비전과 방안이 있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비전과 방안이 그랬겠죠. 있었고 이게 서로 충돌하고 사람 문제가 겹치고 중간에 5인 체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정말 제가 다 옮길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전략적으로 민주당 그 과방이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의 그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옳았던 것이고 집요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결국 민주당 과방위 측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지금 2명을 하면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살아온다 하더라도 2대2가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목 2명에 대해서 임명장 안 준다. 결국 그 방통위는 식물 방통위로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방식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만 둘만 딱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진숙 위원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되자마자 여당만 싹 했잖아요. 야당은 추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가장 성과적으로 잘 싸웠다. 전략적으로 옳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걸 다 내다봤다 하기에는 좀 무리고 이번 법원 판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본안 소송은 함부로 예단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일단은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방송 장악의 막바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힘을 내서 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뭐 또 항상 우리가 언론 노조 시민단체 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 번도 의견이 같았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때도 방송개혁이 그냥 5년을 허송세월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보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다른 뭐 노조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야 뭐 저기 반대가 있어서 못한다 그러지만 방송법은 그것도 아니었다고. 당시에 이 환경이 네. 오히려 국민의힘은 더 원했지 야당일 때는. 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이제 야당이 되고 또 환경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 환경은 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참으로 이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꼬여버린 대표적인 분야가 방송이고 네. 이렇게 해서 장악하느냐 장악당하느냐의 싸움으로만 이 방송을 봐왔던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데서 저는 원래 원인이 출발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일단 또 그럼 장악당할 때는 그때는 또 장악당하지 않게 싸워야지. 그거야 맞는 얘기지. 나 어떤 거 인연의 맥을 끊질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은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란은 없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관계자분들 인터뷰하면 어떤 얘기 하냐면 욕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언론 지형이 솔직한 토로다. 예. 하도 이 언론 진영이 사실은 보수 중심으로 갔고 한 번도 진보가 좀 키를 잡고 운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진보 진영이 키를 잡고 운영을 해서 이 판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반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늦었지만 그래도 뭐 반성하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나중에 또 대선 치르면 그때 가서 또 봐야 돼. 이번엔 그래도 오락가락 하지를 좀 않길 아니 바라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네. 힘을 잘 내줬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 최민희, 김현 의원이 그 고생 많이 하는 건 네. 맞아요. 얼마나 그 본인들도 상처 입어가면서 사실상 많이 했습니까. 오늘도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막 그치. 고성 막 굳은 일 다 했고 네. 그건 평가하는 건 있는데 정치는 하나의 어떤 이런 상황을 또 초월해 책임 있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게 책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정치인들은 그 이상을 하는 걸 우리는 요구하는 거고 이런 고통 자체의 근원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번에 방송상법도 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은 최혜병 특검 못지않게 큰 어떤 산을 넣으면 이거를 현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방송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구차하고 아주 지저분한 얘기 좀 국민들이 안 듣게 해줘야지. 그게 정치인의 책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산이 끝은 아닙니다. 연말에 MBC 재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대통령실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어요. 그 현장에 있던 기자에 따르면 김건희 살인자 이후에 가장 격앙된 발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평가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MBC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상황을 볼 거다. 네. 그래서 이게 몇 달을 좀 일단 산소호흡기 꽂고 몇 달은 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여기서 멈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기민하게 더 정치하게 짜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언론 탄압을 어떻게 이겨갈 건지 저는 언론인들의 연대와 좀 현장에서의 좀 보도 투쟁을 좀 적극적으로 할 이런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언론만 살아 있어도 나라 망하지 않거든요.